2025년 12월 10일 오라클이 2026 회계연도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다음날 주가는 하루 만에 11% 넘게 하락했죠. 숫자만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실적이 망가졌나? 하지만 이번 반응의 핵심은 실적이 아닙니다. 바로 구조입니다. 오라클이 AI 인프라 체인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그리고 그 역할이 어떤 비용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시장은 바로 그 지점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단기 분기 실적이 아니라 이 회사에 돈이 나가는 리듬과 들어오는 리듬이 과연 맞는지, 그 질문이 주가에 먼저 반영된 셈입니다. 오늘은 왜 시장이 오라클을 불안하게 보는지, 오라클은 이 비판에 어떻게 반박하고 있는지,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라클은 원래 어떤 회사였을까요? 데이터베이스와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장기 계약을 맺고 높은 전환 비용 덕분에 고객이 쉽게 떠나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반복 매출이 쌓였고 매출이 먼저 발생한 뒤 비용이 따라가는 모델이었죠. 그래서 현금 흐름이 안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AI 국면에서 오라클의 성격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오라클은 단순히 소프트웨어만 파는 회사가 아닙니다. 데이터 센터를 직접 짓고 전력을 확보하고 GPU 서버와 네트워크를 운영합니다. 이 지점부터 구조가 바뀝니다. 문제는 순서입니다. 돈이 먼저 나가고 돈이 들어오는 시점은 뒤로 밀립니다. 이번 FY16 2분기 기준 분기 캐펙스는 120억 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시장 예상치였던 84억 달러를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동시에 자유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100억 달러로 전환됐습니다. 시장 예상은 마이너스 52억 달러 수준이었죠. 거의 2배 가까이 악화된 셈입니다. 매출은 160억 6천만 달러로 예상치 162억 달러를 소폭 밑돌았습니다. 큰 차이는 아니지만 설비 투자 급증과 겹치면서 시장의 불안을 키운 건 분명해 보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하나입니다. 캐펙스는 현금 흐름을 즉각적으로 흔듭니다. 하지만 손익계산서에는 감가상각 형태로 시간이 지나면서 반영됩니다. 그래서 실적은 비교적 괜찮아 보이는데 현금은 빠르게 빠져나가는 장면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시장은 실적 숫자를 묻지 않습니다. 이 구조가 지속 가능한지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데이터 센터 비용을 하나의 덩어리로 보면 구조를 놓치기 쉽습니다. 이 비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짓는 비용입니다. 부지 전력 인입 건물 기본 인프라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고객이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나가는 비용이고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집행됩니다. 둘째는 돌리는 비용입니다. 전력비, 냉각비, 운영인력, 유지보수 비용이죠. 이 비용은 실제로 워크로드가 들어오고 가동률이 올라갈 때 커집니다. 매출이 발생하는 시점과 비교적 함께 움직입니다. 오라클이 어닝콜에서 방어한 포인트는 주로 두 번째 영역입니다. 아직 가동되지도 않은 데이터 센터의 미래 운영비까지 현재 부담으로 과도하게 끌어당기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나눠서 봐야 합니다. 운영비에 대한 공포는 과장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비 부담은 이미 현실입니다. 이 두 가지를 섞어버리면 오라클의 주장과 시장의 평가가 계속 엇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는 완공했다고 끝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전력 계약이 안정적으로 붙는지, 냉각과 네트워크 병목은 없는지, GPU가 제때 들어오는지, 운영 인력이 충분한지, 이 네 가지가 동시에 맞물려야 가동률이 올라갑니다. 시장은 캐펙스 숫자만 보는 게 아닙니다. 가동이 매출로 바뀌는 속도를 보고 있는 거죠. 오라클은 이 비판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회사의 반박 논리는 비교적 일관됩니다. 첫째, 데이터 센터의 토지와 건물, 전력 인입은 상당 부분 리스 구조로 처리된다는 점입니다. 둘째, GPU와 서버 같은 핵심 장비는 데이터 센터 완공 직전에 집행된다는 설명입니다. 실제 가동이 임박한 시점에 쓴다는 얘기죠. 핵심은 이겁니다. 지출과 매출 사이의 간격이 시장이 생각하는 것만큼 길지 않다. 계약과 수요를 확인하면서 집행 타이밍을 조절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이 구조가 잘 작동한다면 캐펙스 공포는 과장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동시에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라클은 회계연도 26년간 캐펙스 가이던스를 35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로 상향했습니다. 한 번에 150억 달러를 올린 겁니다. 투자 리듬이 구조적으로 빨라졌다는 뜻으로도 읽힙니다. 그래서 시장의 시선은 갈립니다. 관리되는 선투자인가 아니면 수요를 앞질러 달리는 구조인가. 이 판단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 자체가 주가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보입니다. 왜 하필 오라클이 취약한 고리로 보일까? 많은 투자자들이 묻습니다. 왜 AI 인프라 체인에서 하필 오라클이 불안해 보일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엔비디아는 GPU를 팔면 매출이 바로 잡힙니다. 하지만 오라클은 인프라를 먼저 깔아야 합니다. 매출이 따라오는 구조 자체가 느립니다. 여기서 더 근본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출발점입니다. AWS나 애저 같은 기존 클라우드 사업자들은 이미 전력이 확보된 인프라를 갖고 있습니다.
기존 데이터 센터에 GPU만 추가하면 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오라클은 다릅니다. 부지 확보부터 시작해야 하고 전력 계약부터 새로 체결해야 합니다. 이 차이가 캐펙스 부담의 본질로 이어집니다. 또 하나의 차이는 전략입니다. 오라클은 범용 클라우드 전체를 먹겠다는 그림이 아닙니다. 데이터베이스와 깊게 결합된 특정 워크로드, 그리고 대규모 AI 연산이 필요한 영역에 집중합니다. 이 전략이 맞아떨어지면 성장률은 빠르게 나옵니다. 동시에 설비 투자 리듬도 빨라집니다. 성장과 부담이 함께 커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AI가 맞다 틀리다를 묻지 않습니다. 누가 먼저 현금을 쓰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거죠. 이제 RPO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RPO는 자녀 성과 의무, 이미 계약으로 약속된 미래 매출의 합입니다. 오라클의 RPO는 이번 분기 기준 5,230억 달러로 전년 대비 438% 증가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굉장히 든든해 보입니다. 하지만 RPO가 크면 안전하다, 이렇게 단정하는 순간부터 오해가 시작됩니다. RPO는 약속이지 현금이 아닙니다. 이 안에는 고정요금 계약도 있고 사용량 기반 계약도 있고 단계별 이행 계약도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RPO 급증의 상당 부분은 오픈AI와의 대형 계약에서 나왔습니다. 약 3천억 달러 규모 5년 계약입니다. 여기서 가장 큰 리스크는 계약 불이행일까요? 그렇지 않다 생각됩니다. 현실적인 리스크는 집행 속도입니다. 일정이 밀리고 용량이 초정되고 매출 인식이 뒤로 밀리는 쪽입니다. 일부에서는 데이터 센터 완공 시점이 2028년으로 늦춰질 수 있다는 보도도 나왔고, 오라클은 이에 대해 마일스톤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계약은 남아있는데 매출 인식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 사이 현금 부담은 먼저 지나갑니다. 그래서 시장은 RPO 숫자보다 멀티플을 먼저 깎는 겁니다. 이제 다시 숫자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신용평가사 무디스와 S&P는 이미 오라클의 전망을 부정적 네거티브 아웃룩으로 전환했습니다. 총 부채는 약 1,080억 달러 수준이고 레버리지 비율이 4배를 넘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더 눈여겨볼 지표는 CDS입니다. 오라클의 CDS 가격은 최소 5년 내 최고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주식시장보다 채권시장이 먼저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주식 투자자들은 성장성을 보지만 채권 투자자들은 상환 능력을 봅니다. 그래서 이 움직임이 더 예민하게 느껴지는 거죠. 여기에 고객 집중도 리스크가 겹칩니다. RPO 5,230억 달러 중 약 3천억 달러가 오픈AI에서 나옵니다. 비중으로 보면 50%를 훌쩍 넘습니다. 오픈AI는 아직 흑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투자 계획이 늦춰지거나 자금 조달 환경이 나빠지면 그 영향은 오라클로 바로 전이됩니다. AI 기대가 꺾인다면 충격은 이렇게 전파될 수 있습니다. 대형 고객 투자 지연, 데이터 센터 가동률 저하, 매출 인식 지연, 현금 부담 기간 연장, 레버리지 악화, 신용도 하락, 멀티플 축소. 이 흐름은 오라클만의 문제가 아니라 AI 인프라 체인 전체의 재평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극단으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AI 수요가 완전히 사라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현실적인 리스크는 속도입니다. 시장이 기대하는 속도와 실제 수요 증가 속도 사이의 간격, 그 간격이 벌어질 때 조정이 나온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라클을 둘러싼 공포는 AI가 틀렸다는 공포가 아닙니다. 현금의 리듬이 어긋날 수 있다는 공포입니다. 그래서 확신보다 확인이 중요해 보입니다. 첫째, 현금 전환 속도입니다. 분기마다 캐펙스 증가율과 OCI 매출 증가율을 비교해 보는 게 좋아 보입니다. 캐펙스가 매출 성장보다 지속적으로 빠르다면 그건 분명한 신호입니다. 데이터 센터 개수가 아니라 실제 가동률을 봐야 하고 RPO 중 1년 내 매출로 전환되는 비중을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고객 집중도입니다. 오픈AI 의존도가 줄어드는지 아니면 더 커지는지, 메타나 엔비디아 같은 다른 대형 고객의 계약이 실제로 늘어나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셋째, 신용시장의 신호입니다. CDS 가격, 회사채 스프레드, 신용등급 변화. 이런 지표들은 주가보다 먼저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생각에는 오라클은 지금 확신으로 접근할 종목이라기보다 확인으로 접근해야 할 종목에 가깝습니다. 확인이 쌓이면 평가는 바뀔 수 있고 확인이 늦어지면 시장의 의심은 길어질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오라클이 AI 인프라 체인의 약한 고리라는 인식을 끊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과도한 공포가 이미 가격에 반영된 구간이라 반등할 수 있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